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그렇다면 한동훈 가이드님이 보고 있는 실적 시즌의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자, 우리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일단 6조 6천억. 예, 그리고 5분기 만에 70조 매출이 회복이 됐다.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쪽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그전에 올라왔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만 무조건 집중하시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죠. 포트라는 게 하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면 올라갈 땐 좋아요. 근데 이 포트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내 계좌가 그다음 다 파란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산 투자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어디 쪽에 같이 좀 담아줘야 될까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회복 신호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섹터들, 반도체는 일단 무조건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는 소재 쪽은 저는 1년 동사를 지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 조선주들이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에 그 수주 1위를 좀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HD,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실적도 작년부터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올해도 나쁘지 않은 그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섹터들도 좀 관심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처럼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좀 무겁게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유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커들이 요즘 좀 많이 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카지노 쪽에 드라이버에게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카지노 쪽을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GKL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 있죠.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좀 경쟁업체가 좀 나타나서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코스피 이전 추진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좀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좀 볼 수 있는 섹터들 중에서 화장품 수출액 지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 업체 너무 많아요, 화장품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OEM 하는 업체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두 가이드님만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재테크 정보 앱 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류태형 가이드님, 오늘 준비하신 히든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답정 반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반도체 가져오셨겠죠? 네, 그런 쪽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자체가 보면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초미세화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는 후공정 쪽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시절에 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넘버원이라는 회사는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전량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해당 장비 자체가 어느 장비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방 또 눈치를 챌 수 있으니까 네. 이 해당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동사가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마켓쉐어 1위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1위였던 그 부분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실적단이 같이 연동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 상대적인 기업들, 경쟁 기업들이라고 하죠. 경쟁 기업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들 적자를 봤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흑자였어요. 물론 어떤 매출 사이즈다는 지난해 워낙 또 삼성에서 여러 가지 또 감산도 하고 이런 여파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매출 사이즈는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흑자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아주 주목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스프라이드 실적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 자체가 단 이번 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어떤 실적적인 어떤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터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그만큼의 어떤 흐름을
도약을 못했어요. 시총이 아직 불과 1천억대입니다. 좀 낮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시총이 1천억대인데다가 흑자를 계속 내고 있고 글로벌 점유율 1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기판에 숨겨진 수혜주라고도 일컬어지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동사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실제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 쪽에서 이런 울트라 틴글라스라고 그러죠. 이거란 초미세 어떤 틴글라스 유리를 이렇게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이제 유리기판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더 정밀하게 가공하고 또 누가 정밀하게 커팅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점점 이제 DDR5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제는. 네. 이제 정말로 이제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 왔는데 여기하고 맞물린다 그러면 가장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장비 중에 하나가 핸들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 장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라든지 유수 종합 반도체 기업들에다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은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아주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께서 지금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DDR5뿐만이 아니라 GDDR7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요. 네. 그쪽 시장에서도 동사가 또 핸들러 장비 쪽에 또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 가지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유리기판 관련주면 최근에 제가 본 유리기판 관련주의 흐름은 많이 올랐다가 또 많이 반납했다가 네. 이런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좋은 질문해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이미 굉장히 강하게 저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 대비해서 한 50%, 100%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이 시간에 소개하기 좀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기지개 한번 살짝 켤 정도로 주가가 아직까지 제대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총도 지금 1,000억대로 좀 아직 부담 없는 수준이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정도 구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주가가 여기서 강하게 20% 30%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절대 추격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내에서 지금 시장이 또 변동을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그걸 잘 활용하셔서 물량을 이렇게 접근해 보신다 그러면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류태영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 힌트 보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동훈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을 가져오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 우리 반도체 쪽이 이게 유행을 타요. 그래서 예전에는 HBM 관련 종목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CXL 관련 종목들이도 막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뉴로모픽이라고 해서요, 또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이제 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아직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JNTC라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JNTC라는 업체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그 회사가 이제 그 기업이 유리예요. 그러니까 커버글라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해서 우리 자동차에 그 사에 이 하이퍼 스크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커버글라스를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결국엔 유리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상한가도 급등하고 한 단기간에 80%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이 기업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에서냐면 우리가 이제 유리 있죠. 유리 관련된 제품을 JNTC와 좀 유사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있는 제품을 국내에서 삼성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삼성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서는 완전히 그냥 가장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주력 사업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인데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삼성전자, 그다음에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관련돼 있는 기업들 주가를 한번 잘 보세요. 전부 다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력으로 공급하는 업체다. 이런 기업을 사야
아주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주 고객사들의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왜 주력 제품하는 공급업체의 주가면 같이 안 올랐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결과는 뭐냐면 지금까지 시장에서 올라갔던 섹터들을 보게 되면은 뭐 HBM, 그 다음에 이쪽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증착에 좀 관련돼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쉽게 해서 증착이라고 뭐냐면 방막하고 나서 이제 증착을 해야 되는데 요 장비들을 가장 잘하는 업체들이 주성 엔지니어링, 원희가 IPS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이 기업도 올라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거래량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알아주기 시작했다. 특히 유리 기판과 좀 관련되어 있는 발빠른 사람들이 좀 유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도 좀 발빠른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기업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에 또 다른 투자 포인트들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기업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 자회사 쪽도 있습니다. 자회사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자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방산 아시죠?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일 잘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반도체에 대한 방산이에요. 네. 방산 쪽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방산 자회사가 최근에 또 상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유리와 관련된 이 기업도 상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 자회사들 지금 상장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뭐 주가는 아주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기업의 실적은 어떤가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들이 최근에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작년 실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가가 급등해 있는 기업들 있죠. 이 기업들 대부분 급감해 있습니다. 그 2022년도 대비해서 2023년도의 실적이 뭐 50% 이상씩 감소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했죠. 근데 이 기업은 그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전년 최근 2, 3년 동안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해주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유보율도 5% 정도 되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이 히든 유망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본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한 30% 이 정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좀 긴 안목을 본다라면 한 50% 정도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이제 좀 출발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될 거고, 다만 좀 늦게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주가가 뭐 정고점까지 가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조금 매매 좀 자제하시고 좀 눌림 이용하셔가지고 또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리기는 하겠죠. 오르면 주가는 항상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 나오는 걸 항상 좀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좀 매매 버릇을 좀 들이신다라면 주식에서 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걸 못 기다려서 저희가 급하게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좀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꼭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캔들 하나는 하루예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보니까 이게 금방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캔들 하나가 하루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고 계시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한동훈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도 힌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